어르신들, 명절만 되면 떡 드시다가 체하시거나 기도가 막혀서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설날 떡국, 추석 송편, 이런 떡들이 위험합니다. 끈적끈적하고 쫄깃해서 목에 잘 걸립니다. 젊은 사람도 위험한데 어르신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삼키는 힘이 약해지고 침도 적게 나오고 이가 약해서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떡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과 만약 기도가 막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특히 노인 하임리히법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설날 아침 76세 할아버지께서 가족들과 떡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떡을 드시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시더니 목을 움켜잡으셨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이 급하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느리가 하임리히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뒤에서 배를 강하게 밀어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시도에서 떡이 튀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헉헉거리며 숨을 쉬셨습니다. 만약 그때 아무도 몰랐다면 할아버지는 질식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자주 생기는 걸까요? 떡은 질긴 음식입니다. 잘 씹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치아가 약합니다. 틀니를 하신 분도 많습니다. 씹는 힘이 약합니다. 게다가 침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떡이 목으로 잘 안 넘어갑니다. 무리하게 삼키려다가 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뇌로 가지 못합니다. 4-6분만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10분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은 단 몇 분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대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증상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갑자기 기침을 합니다. 격렬하게 기침을 합니다. 둘째, 목을 움켜잡습니다. 양손으로 목을 잡는 게 기도 폐쇄의 국제 신호입니다. 셋째, 말을 못합니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넷째, 숨소리가 이상합니다. 쌕쌕거리거나 아예 소리가 안 납니다. 다섯째, 얼굴색이 변합니다. 빨개지다가 파래집니다. 여섯째,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집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입니다. 완전 폐쇄와 부분 폐쇄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분 폐쇄는 이렇습니다. 기침을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나옵니다. 쌕쌕거리는 소리라도 납니다. 이럴 때는 기침을 하도록 격려하세요. 크게 기침하세요. 힘껏 뱉어내세요. 본인의 기침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절대로 등을 두드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침하도록 놔두세요. 완전 폐쇄는 이렇습니다. 기침을 못합니다. 소리가 전혀 안 나옵니다. 숨을 못 쉽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하임리히법을 해야 합니다. 하임리히법,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에게는 일반적인 하임리히법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면 갈비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일반 성인 하임리히법은 이렇습니다. 환자 뒤에 섭니다. 한쪽 다리를 환자 다리 사이에 넣습니다. 환자가 쓰러질 때 받치기 위해서입니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쥡니다. 엄지손가락 쪽을 환자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쌉니다. 빠르고 강하게 위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안쪽 위로 강하게 반복합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또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에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힘을 조금 약하게 합니다. 갈비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하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는 하지 않습니다. 둘째, 위치를 정확히 합니다. 갈비뼈 아래쪽, 배꼽과 명치 사이입니다. 갈비뼈를 누르면 안 됩니다. 셋째, 방향을 정확히 합니다. 안쪽 위로, 대각선 방향입니다. 넷째, 여러 번 반복합니다.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번 하는 게 낫습니다. 5번 시도해도 안 나오면 등 두드리기와 번갈아 합니다. 등 두드리기 방법입니다. 환자를 앞으로 숙입니다. 의자나 테이블에 손을 짚게 합니다. 한 손으로 가슴을 받칩니다. 다른 손바닥으로 양쪽 어깨뼈 사이를 강하게 칩니다. 5번 칩니다. 그 다음 하임리히법 5번 합니다.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만약 환자가 앉아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떡이 걸렸습니다. 뒤에서 하임리히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자 등받이 위로 팔을 넣어서 배를 감싸고 밀어 올립니다. 또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서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할까요? 즉시 바닥에 눕힙니다. 119에 전화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가슴 압박을 합니다. 가슴 압박이 이물질을 밀어낼 수 있습니다. 30번 압박하고 입을 열어서 이물질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보이면 손가락으로 빼냅니다. 안 보이면 인공호흡 2번 하고 다시 가슴 압박 30번 합니다. 구급대가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떡이 목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요? 자가 하임리히법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배꼽과 명치 사이에 댑니다. 다른 손으로 감쌉니다. 책상이나 의자 등받이에 배를 대고 강하게 밀어넣습니다. 또는 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누릅니다.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임신부나 비만이신 분은 어떻게 할까요? 배 대신 가슴을 압박합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밀어 올립니다. 배를 누르면 태아나 내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유아는 또 다릅니다. 절대로 하임리히법을 하면 안 됩니다. 내장이 다칩니다. 영아는 엎드려 놓고 등을 칩니다. 유아는 복부 압박을 아주 약하게 합니다. 자세한 건 소아과 의사나 119에 문의하세요. 하임리히법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갈비뼈를 부러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갈비뼈는 나중에 치료하면 됩니다. 둘째, 내장이 다칠 수 있습니다. 간이나 비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임리히법을 한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검사받으세요. 셋째, 이물질이 나온 후에도 기도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세요.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떡을 작게 자르세요. 큰 덩어리로 먹지 마세요. 한 입 크기로 작게 자르세요. 떡국떡도 반으로 자르세요. 둘째,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여유 있게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셋째, 충분히 씹으세요. 최소 20에서 30번은 씹으세요. 떡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씹으세요. 넷째, 물과 함께 드세요. 떡은 건조합니다. 목에 잘 걸립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드세요. 국물이 있는 떡국은 국물과 함께 드세요. 다섯째, 말하면서 먹지 마세요. 웃으면서 말하면서 먹으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식사 중에는 대화를 자제하세요. 여섯째, 틀니를 확인하세요. 틀니가 헐거우면 씹는 게 어렵습니다. 틀니를 제대로 착용하고 드세요. 일곱째, 술과 함께 먹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삼키는 반사가 둔해집니다. 떡이 더 잘 걸립니다. 여덟째, 나이 드신 분들은 떡을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굳이 떡을 안 드셔도 됩니다. 다른 음식으로 명절을 즐기세요. 떡 외에도 조심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곤약, 젤리, 이런 쫄깃한 음식들입니다. 포도, 방울토마토처럼 둥글고 미끄러운 것들도 위험합니다.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도 잘못 삼키면 기도로 들어갑니다. 생선 가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작게 자르거나 천천히 드시거나 아예 피하세요. 식사 환경도 중요합니다. 첫째,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드세요. 누워서 먹거나 기대서 먹지 마세요. 의자에 바르게 앉아서 드세요. 둘째, 밝은 곳에서 드세요. 음식을 잘 보면서 드세요. 셋째, TV를 끄세요. 집중해서 드세요. 넷째, 여유 있게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세요. 가족들이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명절에 어르신들이 떡을 드실 때 지켜봐 주세요. 특히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떡을 작게 잘라드리세요. 천천히 드시도록 말씀하세요. 옆에서 물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하임리히법을 배워두세요. 유튜브에 영상도 많습니다. 소방서에서 교육도 합니다. 명절 전에 미리 배워두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미리 연습해두지 않으면 못합니다. 119에 전화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임리히법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는 119에 전화하세요. 떡이 목에 걸렸어요. 숨을 못 쉬어요. 라고 명확히 말하세요.
119 상담원이 응급처치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떡 먹다가 목을 움켜잡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큰 소리로 어른 불러 119 전화해. 이렇게 간단히 가르쳐 주세요. 명절이 끝나고 떡이 남으면 어떻게 먹을까요? 떡을 그냥 먹지 말고 죽으로 끓여 드세요. 떡을 잘게 썰어서 물을 많이 넣고 푹 끓이면 부드러워집니다. 또는 떡볶이로 만들되 매우 부드럽게 익혀서 드세요. 딱딱한 떡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 더, 체한 것과 기도 폐쇄를 구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십니다. 체한 건 소화기 문제입니다. 음식이 식도나 위에 걸린 겁니다. 증상은 명치가 답답하고 트림이 나오고 구역질이 나고 속이 더부룩합니다. 하지만 숨은 쉴 수 있습니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물을 마시거나 소화제를 먹거나 토하면 나아집니다. 기도 폐쇄는 호흡기 문제입니다. 음식이 기도로 들어간 겁니다. 증상은 숨을 못 쉬고 말을 못하고 얼굴이 파래집니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하임리히법을 해야 합니다. 간혹 체한 줄 알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기도가 막혔는데 물을 마시면 폐로 들어갑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숨을 못 쉬면 물을 주지 마세요. 즉시 하임리히법을 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떡은 명절 음식이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삼키는 힘이 약해서 기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힌 증상, 목을 움켜잡고 숨을 못 쉬고 말을 못하고 얼굴이 파래집니다. 대처법, 기침을 할 수 있으면 기침하게 놔두세요. 기침을 못하면 즉시 하임리히법입니다. 노인분들은 힘을 조금 약하게 갈비뼈 아래쪽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의식을 잃으면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119를 부릅니다. 예방법, 떡을 작게 자르고 천천히 충분히 씹고 물과 함께 말하지 않고 바른 자세로 드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예 떡을 피하세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날입니다. 하지만 매년 떡 때문에 응급실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가족은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이 영상을 보세요. 특히 명절 전에 보세요. 그리고 하임리히법을 연습해보세요. 실제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보시면 한 분이라도 더 안전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